여러분,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보수적이기로 유명한 사우디 왕실이 한국에서 날아온 냉장고 하나로 싹 바뀌었다고 합니다. 처음엔 다들 비웃었죠. 사막의 더위를 어찌 견디겠나? 하지만 단 3일 만에 모든 왕족의 시선이 바뀌었습니다. 한국의 작은 가전제품 하나가 이제는 사우디 왕실 전체를, 나아가 중동 전역을 바꾸고 있습니다. 과연 냉장고 하나가 만들어낸 이 믿기 힘든 기적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지금 바로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파이잘입니다. 사우디 왕실 의무실에서 20년째 약초를 다루고 있어요. 왕족들을 위한 전통 약초 조제가 제일이죠. 사프란, 민트, 생강. 이 모든 귀한 약재들의 신선도를 유지하는 것이 저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리야드의 45도 폭염 앞에서는 아무것도 소용이 없었어요. 매일 아침 의무실에 들어서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왕실이 투자한 고가의 냉장 설비들이 줄지어 서 있지만 그 안의 약재들은 여전히 생기를 잃어가고 있거든요. 온도는 그럭저럭 유지되지만 습도 조절이 안 돼서 약재들이 말라가고 향이 날아가는 겁니다. 심지어 곰팡이까지 피더라고요. 특히 레바논산 생민트는 하루만 지나도 잎사귀가 시들시들해져요. 이란에서 공수해온 최고급 사프란은 고유의 붉은빛이 발해가고 있고요. 인도산 계피는 껍질이 갈라지면서 정류 성분이 증발해버립니다. 이런 상태로는 제대로 된 왕실 약탕을 만들 수가 없어요. 파이잘, 요즘 약탕 향이 예전 같지 않군. 왕세자의 지적이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저는 사우디 최고의 약초 전문가라고 자부했는데 이 기후 하나를 못 이기다니요. 20년간 쌓아온 경험과 지식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보조 직원 하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셰프들은 향을 살리기 위해 양념을 더하고 있어요. 의무실도 뭔가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딤의 말이 맞았어요. 주방에서도 같은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였죠. 그날 밤 저는 의무실 한 구석에 앉아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놓인 약재들을 바라보며 자책감이 밀려왔어요. 20년 경력이 무색하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죠. 전통 약초학을 평생 연구해온 제가 단순한 보관 문제 하나를 해결하지 못하다니요. 한밤중이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의무실에서 약재들을 바라보며 고민에 잠겨 있었어요. 그때 휴대폰에서 메시지 알림이 울렸죠. 발신자를 보니 자카리아였습니다. 오래전 함께 메디나 약초학교를 졸업했던 친구였어요. 졸업 후 연락이 뜸했는데 갑자기 왜 연락을 했을까요? 파이잘, 잘 지내고 있어? 오랜만이다. 시간 되면 화상통화 좀 하자. 메시지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상황을 털어놓고 싶은 마음에 바로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화면에 나타난 자카리아의 모습은 예전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뒤쪽 배경이 무척 깔끔하고 현대적이었어요. 자카리아, 너 지금 어디서 일하고 있어? 제가 물었죠. 한국이야, 파이잘. 서울에 있는 한방병원에서 한약사로 일하고 있어. 벌써 3년째야. 자카리아의 대답이 의외였습니다. 한국이라니 제가 알고 있던 한국은 김치나 먹는 나라 정도였거든요. 저는 자연스럽게 제가 겪고 있는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약재 보관의 어려움, 신선도 유지의 한계, 왕세자의 지적까지 모든 걸 말했어요. 자카리아는 진지하게 듣더니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파이잘, 한국엔 약재를 생생하게 보관할 수 있는 기기가 있어. 너 진짜 한국에 와봐야 돼. 내가 딱 보여줄게. 자카리아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설마 냉장고 얘기하는 거야? 우리도 최고급 냉장 설비가 있다고. 저는 반신반의하며 말했죠. 그런데 자카리아가 웃으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파이잘. 이건 단순한 냉장고가 아니야. 김치 냉장고라는 건데 온도와 습도를 칸막이별로 따로 조절할 수 있어. 공기 흐름까지 제어하거든. 여기서 보관한 약재들은 정말 갓 딴 것처럼 신선해. 자카리아의 설명을 들으니 호기심이 생겼어요. 김치 냉장고. 김치 보관하는 냉장고가 약재에 무슨 소용이야?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자카리아는 계속 설명을 이어갔어요. 김치는 발효식품이잖아. 온도, 습도, 공기순환이 완벽해야 제대로 발효가 돼.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이 기술을 개발한 거야. 그런데 이게 약재 보관에도 완벽한 거라고. 자카리아의 말이 점점 설득력 있게 들렸어요. 정말이야? 그럼 사프란 같은 것도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다는 거야? 제가 다시 물었죠. 당연하지. 여기 병원에서 쓰는 인삼,
당귀, 환기 모든 게 일주일이 지나도 처음 상태 그대로야. 향도 그대로 살아있고. 자카리아가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마음속에서 뭔가 꿈틀거리는 걸 느꼈어요. 그 생각, 10년은 늦었어. 지금 한국은 기술이 전통을 살리는 나라야. 자카리아의 마지막 말이 제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서울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자카리아가 마중 나와 있었어요. 파이잘, 정말 왔구나.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포옹을 나누며 설렘과 기대감이 밀려왔죠. 서울 시내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 풍경에 놀랐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한국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현대적인 건물들과 첨단 기술이 곳곳에 보였어요. 한국이 이렇게 발전했다고? 마음속으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한방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더욱 놀랐어요. 전통 한의학과 현대 의료기술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거든요. 자카리아가 저를 조제실로 안내했습니다. 자, 이제 내가 말한 그 냉장고를 보여줄게. 조제실 한쪽 벽면에 설치된 김치 냉장고를 보는 순간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냉장고 같았지만 문을 열어보니 완전히 달랐어요. 여러 개의 칸막이로 나뉘어 있고 각 칸마다 디지털 온도계와 습도계가 달려 있었거든요. 이게 바로 김치 냉장고야. 각 칸마다 온도와 습도를 개별 설정할 서 있어. 그리고 공기 흐름까지 제어할 수 있지. 자카리아가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안에 보관된 약재들이었어요. 민트 잎사귀는 마치 방금 딴 것처럼 생생했고 계피는 고유의 갈색빛이 그대로 살아 있었습니다. 감초 뿌리도 촉촉함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향이 그대로 살아있잖아. 어제 딴 것 같아. 저는 감탄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리야드에서 하루만 지나도 시들어버리던 약재들이 여기서는 일주일이 지나도 신선함을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자카리아가 한 칸을 열어 사프란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이거 2주일 전에 넣은 거야. 어때? 사프란의 붉은빛이 처음 그대로였어요. 향을 맡아보니 진한 꽃향기가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이건 냉장고가 아니야. 온도와 습도의 예술이야. 저도 모르게 감탄사를 내뱉었어요. 정말 예술 작품을 보는 것 같았거든요. 이 장비 하나가 한약재의 품질을 바꿨어. 사우디도 바꿔줄 수 있어. 자카리아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이해가 됐어요. 김치를 위해 개발된 기술이 약재 보관에도 완벽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걸 말이죠. 이 냉장고는 김치 때문에 개발됐지만 이제 전 세계 발효, 약초, 식재료 보관의 게임 체인저야. 자카리아가 덧붙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확신했어요. 이 기술이 왕실 의무실의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말이죠. 마음속으로 벌써 왕세자에게 보고할 내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저는 즉시 왕실에 긴급 보고를 올렸습니다. 김치 냉장고의 놀라운 성능과 약재 보관에 대한 혁신적 해결책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왕세자도 제 보고서를 읽고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파이잘, 정말 그 정도로 효과가 있다는 말인가? 왕세자가 물었죠. 저는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네, 전하. 직접 확인했습니다. 이 기술이면 왕실 약재의 품질을 완전히 바꿀 수 있어요. 좋다. 직접 테스트해보자. 그 냉장고를 들여오도록 하라. 왕세자의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기쁜 마음으로 즉시 주문 절차에 들어갔어요. 하지만 시작부터 난관이었습니다. 먼저 전압 문제가 발목을 잡았어요. 한국의 220볼트와 사우디의 220볼트가 같아 보이지만 주파수가 달랐거든요. 변압기와 주파수 변환기를 별도로 주문해야 했습니다. 그 다음은 할랄 인증 문제였어요. 냉장고 내부 소재와 제조 과정이 이슬람 율법에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했죠. 한국 제조사에 관련 서류를 요청했지만 처음 겪는 일이라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관세 절차도 복잡했어요. 일반 냉장고가 아닌 특수 보관 장비로 분류되면서 추가 서류가 필요했거든요. 기술 사양서, 안전 인증서, 사용 매뉴얼까지 모든 걸 아랍어로 번역해야 했습니다. 보안 검사는 더욱 까다로웠어요. 왕실에 들어갈 전자기기라는 이유로 엑스레이 검사는 물론 내부 부품까지 하나하나 분해 검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혹시 도청 장치나 폭발물이 숨어 있을까 봐서였죠. 한 달이 지나도 냉장고는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의무실 직원들의 시선이 차가워지기 시작했어요. 하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냉장고 하나 들어오는데 이 난리.
진짜 그 정도 가치가 있습니까? 저는 마음이 답답했어요. 한국에서 직접 본 그 놀라운 성능을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거든요. 다른 직원들도 의심의 눈초리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파이잘이 너무 성급한 것 아닌가 하는 속삭임도 들렸어요. 2달째 세관에서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냉장고 내부의 이온 발생 장치가 방사선 검출기에 반응을 보인 거예요. 안전 검사를 위해 또 1달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저는 매일 밤 한국의 자카리아와 화상 통화를 했어요. 포기하지 마, 파이잘. 그 냉장고는 정말 가치가 있어. 자카리아의 격려가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기술을 믿는다.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를 믿는다. 저는 혼자 중얼거리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아도 제가 본 것은 진실이었거든요. 3달이 지나서야 드디어 냉장고가 리야드에 도착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공항으로 달려갔어요. 드디어 김치 냉장고가 왕실 의무실에 설치됐습니다. 기술자들이 하루 종일 매달려서 전기 연결과 초기 설정을 마쳤어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3달 동안 기다린 순간이었거든요. 자, 이제 진짜 테스트를 해보자. 저는 가장 예민한 약초 3가지를 준비했습니다. 레바논산 생민트, 이란산 사프란, 인도산 계피였어요. 이 약재들은 신선도가 조금만 떨어져도 금세 티가 나는 것들이었죠. 각각을 서로 다른 칸에 넣고 최적의 온도와 습도를 설정했습니다. 민트는 2도의 습도 80%, 사프란은 영하 2도의 습도 50%, 계피는 10도의 습도 60%로 맞췄어요. 한국에서 자카리아가 알려준 설정값이었습니다. 하딤과 다른 직원들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정말 차이가 날까요? 하딤이 물었습니다.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죠. 3일만 기다려봐. 분명 차이를 느낄 거야. 첫날이 지났습니다. 민트를 꺼내보니 여전히 생생했어요. 평소라면 벌써 시들기 시작했을 텐데 말이죠. 둘째 날, 사프란의 색깔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셋째 날, 계피에서 나는 향이 처음과 똑같았어요. 이상하네요. 정말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하딤이 놀라워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씩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3일째 되는 날, 저는 이 약재들로 왕세자에게 올릴 약탕을 준비했습니다. 김치 냉장고에서 꺼낸 약재들로 정성스럽게 우려냈어요. 의무실 전체에 진한 향이 퍼졌습니다. 와, 이 향은 뭐죠? 예전에 맡아본 것 같은데. 한 직원이 감탄했어요.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진짜 약초 향이었거든요. 왕세자에게 약탕을 올렸습니다. 한 모금 마신 왕세자의 표정이 달라졌어요. 이 향. 어릴 적 마시던 그 맛이군. 왕세자가 놀라워하며 말했습니다. 파이잘, 이게 그 한국 냉장고 덕분인가? 왕세자가 물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전하. 기술의 승리입니다. 기술의 승리로군. 왕세자가 감탄하며 다시 한 모금 마셨어요. 이 정도면 우리 조상들이 마시던 약탕과 같은 품질이군. 저는 그 순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는 제 손맛이 아니라 한국의 기술력 덕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김치 냉장고 문을 열 때마다 내부에 맺힌 이슬 방울들이 보였습니다. 마치 정밀함과 생명의 조화를 상징하는 것 같았어요. 이 작은 물방울들이 약재의 생명을 지켜주고 있었던 거죠. 그날 밤 저는 자카리아에게 화상통화를 걸었습니다. 성공했어, 자카리아. 정말 놀라운 기술이야. 자카리아도 기뻐하며 축하해 주었어요. 김치 냉장고가 정착한 지 1달이 지났습니다. 변화는 놀라웠어요. 약초 손실률이 80% 이상 감소했거든요. 예전에는 일주일마다 새 약재를 주문해야 했는데 이제는 1달에 한 번이면 충분했습니다. 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자체 조제약 개발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신선한 약재를 안정적으로 보관할 수 있게 되니까 전에는 시도할 수 없었던 복합 처방들을 연구할 수 있게 됐거든요. 파이잘, 요즘 의무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네요. 하딤이 말했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직원들의 표정이 밝아졌고 업무에 대한 자신감도 생겼죠. 특히 하딤의 변화가 가장 컸습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이었던 하딤이 이제는 가장 적극적으로 연구에 참여하고 있어요. 이 온도에서는 어떨까요? 습도를 조금 더 낮춰보면 어떨까요? 하딤이 스스로 실험을 제안하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왕족 전용 맞춤 약초 포장 시스템도 도입했습니다.
김치 냉장고의 개별 칸 관리 시스템을 응용해서 각 왕족의 체질과 건강 상태에 맞는 약재를 따로 보관하기 시작한 거예요. 왕세자는 소화기 계통이 약해서 생강과 계피 위주로, 왕비는 불면증이 있어서 라벤더와 카모마일을 중심으로 관리했습니다. 각각의 약재마다 최적의 보관 조건을 찾아내는 재미도 쏠쏠했어요. 한 달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왕실 총무부에서 공식 보고서를 요청해 온 거예요. 의무실의 혁신 사례를 다른 부서에도 적용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자세한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도입 과정, 효과, 비용 절감 효과까지 모든 걸 데이터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약재 보관 기간이 기존 3일에서 20일로 늘어났다는 점을 강조했죠. 보고서가 왕실 내 다른 부서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원관리실에서는 희귀 약초 뿌리 보존에 관심을 보였고, 왕립미술관에서는 천연 염료 보관 방안을 문의해왔어요. 연회실에서도 향신료와 차 보존을 위해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젠 의무실이 약초 창고가 아니라 연구소 같습니다. 하딤의 말이 정확했어요. 실제로 저희는 이제 단순히 약재를 보관하는 게 아니라 최적의 보관 조건을 연구하고 새로운 조제법을 개발하고 있었거든요. 왕실은 이 성과를 보고 전통의학 제도약 프로젝트를 공식 승인했습니다. 김치 냉장고 시스템을 왕실 전체로 확대 도입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저는 자카리아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전통은 기술로 살아난다. 한국이 그렇게 했고 우리도 할 수 있어.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한국의 김치 보관 기술이 사우디의 전통 약초학을 되살려낸 거였죠. 제 보고서가 왕실 내 다른 부서로 퍼지면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정원관리실에서 가장 먼저 연락이 왔어요. 희귀 약초 뿌리들을 어떻게 보존하고 계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정원관리실장이 직접 의무실을 찾아왔죠. 저는 김치 냉장고의 원리를 자세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뿌리류는 습도가 특히 중요해요. 너무 건조하면 말라버리고 너무 습하면 썩거든요. 실제로 인삼과 당귀 뿌리를 보여드리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왕립미술관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천연 염료 보관에 이 기술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미술관 학예사가 물었어요. 코치닐, 사프란, 자주색 등 귀한 천연 염료들이 변색되는 문제로 고민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연회실은 더욱 적극적이었습니다. 향신료와 차 보존이 가장 큰 고민이었는데 이 방법이면 해결될 것 같아요. 연회실에서는 세계 각국의 귀한 향신료들을 사용하는데 보관이 어려워서 항상 소량씩만 주문했었거든요. 한 달 후 외교부를 통해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외국 대사관들에서 왕실의 보관 기술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거였어요. 특히 프랑스와 일본 외교관들이 시차를 요청해왔죠. 프랑스 대사관 문화참사관이 먼저 방문했습니다. 저는 직접 김치 냉장고의 작동 원리를 설명하고 보관 중인 약재들을 보여드렸어요. 송로버섯을 이런 식으로 보관하면 어떨까요? 참사관이 물었습니다. 실제로 테스트해보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송로버섯이 닷새가 지나도 처음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송로버섯이 닷새 전 상태라고요? 믿을 수 없습니다. 프랑스 참사관이 감탄했어요. 일본 외교관도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예술품 보존에도 이 기술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일본은 전통 서화나 직물 보존 기술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저는 온습도 제어의 원리가 모든 유기물 보존에 응용 가능하다고 설명했어요. 소문이 퍼지면서 다른 중동 국가들에서도 문의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두바이의 고급 호텔들, 쿠웨이트의 전통 의학센터, 카타르의 왕실까지 관심을 보였어요. 저는 점점 바빠졌습니다. 김치 냉장고 운영 매뉴얼을 만들고 약재별 최적 보관 조건을 정리하고 다른 나라 담당자들과 화상회의를 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파이잘, 이제 당신은 단순한 약초 관리사가 아니라 문화전도사네요. 하딤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그런 기분이었어요. 작은 냉장고 하나가 중동 전체를 움직일 줄은 몰랐다. 저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한국에서 김치를 위해 만들어진 기술이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정말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매일 밤 자카리아와 화상통화를 하며 그날의 일들을 공유했습니다. 파이잘, 내가 한국과 중동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어. 자카리아의 말이 가슴 깊이 와닿았어요. 왕세자의 특별 요청으로 중동 요리와 약초 세미나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두바이, 쿠웨이트, 카타르에서 최고급 호텔 셰프들과 의무관들이 참석한다고 했어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세미나 당일 리야드의 왕립 컨벤션 센터에는 중동 각국의 전문가들이 모여들었어요. 저는 한국 김치 냉장고의 철학과 기술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냉장고가 아닙니다. 저는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며 말했어요. 이것은 한국 사람들의 정성과 과학이 만나 탄생한 예술품입니다. 김치 냉장고의 작동 원리를 설명하면서 저는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어요. 김치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한국 사람들의 생활 철학입니다. 발효라는 자연 과정을 완벽하게 제어하기 위해 이 기술이 개발된 거죠. 참석자들은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두바이의 한 셰프가 질문했어요. 그럼 중동의 전통 발효 치즈도 이런 방식으로 보관할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온도와 습도만 정확히 맞추면 됩니다. 저는 자신있게 대답했어요. 실제로 며칠 전 테스트해본 결과 중동 전통 치즈의 발효 과정도 완벽하게 제어할 수 있었거든요. 쿠웨이트의 전통 의학 전문가가 손을 들었습니다. 사막 기후에서도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저는 리야드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세히 설명했어요. 세미나가 끝난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참석자 대부분이 김치 냉장고 주문을 결정한 거예요. 두바이에서는 10대, 쿠웨이트에서는 5대, 카타르에서는 8대를 주문했습니다. 왕세자가 공식 멘트를 발표했어요.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단지 기술이 아닙니다. 그들의 태도입니다. 왕세자의 말씀이 깊이 와닿았어요. 이건 김치를 위한 냉장고가 아닙니다. 진심과 정밀함을 위한 기계입니다. 저는 마지막 발표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김치 하나를 위해 쏟은 정성과 기술력이 결국 전 세계의 보관 문제를 해결해주고 있다는 걸 강조하고 싶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자카리아와 긴 화상 통화를 했습니다. 다음은 발효 제어 기술을 배워보고 싶어. 저는 연구 의지를 다짐했어요. 김치 냉장고가 시작일 뿐 한국에는 더 많은 혁신 기술들이 있을 거라고 확신했거든요. 파이잘, 내가 정말 자랑스러워. 두 문화를 잇는 훌륭한 다리 역할을 하고 있어. 자카리아의 칭찬에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한 약초 관리사가 아니었어요. 한국의 기술과 중동의 전통을 연결하는 문화 전도사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작은 냉장고 하나에서 시작된 변화가 중동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었고 저는 그 중심에 서 있었어요. 매일 아침 김치 냉장고 문을 열 때마다 저는 한국 사람들의 지혜와 정성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이 우리 전통을 더욱 빛나게 해주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어요.